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로잉 샤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펜 스케치를 했고 그 위에 오늘은 조금 더 감각적으로 느낌있게 채색하는 방법, 그 채색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세련되게 보이게, 아니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아직도 목소리가 제대로 안 돌아와서 조금 왠지 2% 부족한 그런 목소리인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전부 목감기로 오신다고, 요새 목감기가 유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목에 칭칭 목도리 동여매시고요. 체온 유지 잘 하셔서 저같이 감기 안 걸리시기를. 걸려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불편한 게, 또 다른 데는 괜찮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정말 괴롭습니다. 네. 오늘도 목소리가 조금 그런데 양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사람을 채색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기 앞에 사람들처럼 작은 사람의 경우는 그냥 너무 자세하게 의려 색을 넣어주면 더 튀어나오고 부자연스럽지만, 이렇게 주인공으로 이렇게 좀 약간 크기가 있는, 그리고 움직이는 듯한 동세를 가진 사람을 그릴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밝고 어두운 거를 가려주는 거, 음영을 좀 나타내주는 게 좋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스케치한 펜선이 다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강한 색을 쓰시면 그림도 탁해 보일 뿐더러 그게 조금 더 뭐랄까요,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영을 조금씩 남기면서 칠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음영에 저기 제가 그림자를 칠하지만 모든 것이 다 희끗희끗 약간씩 여백의 미를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걸 전부 다 덮어버리면 왠지 모르게 답답한 그림? 색깔이 좀 답답해 보인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펜화에서 또 중요한 거는 완전하게 색을 다 덮지 않는 거, 요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밝은 쪽을 칠하고 어두운 쪽을 칠한다 그럴 때 색을 막 너무 여러 갈래로 섞어서 막 붓을 한 20번씩 이렇게 회오리를 일으키셔가지고 칠한다 그러면, 물감은 고유의 화학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고유의 화학 성분들이 섞이면서 너무 많이 저으면 색이 탁해지거든요. 그래서 한 5-6번 정도, 5-6회 정도 섞어서 색이 덜 섞어져도 그대로 써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신비로운, 그리고 여러 가지의 색이 표현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움직이는 사람의 경우 특히 밝은 쪽은 물을 좀 섞어서 연하게 칠해주고, 그 색에다가 어두운 부분은 물감을 조금 더해서 진하게 칠해주는 정도. 따로따로 색을 막 만들어서 너무 진하게, 아니면 또 흐린 거는 흐린 색을 또 막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들거나, 그거보다는 한 2가지 색상 정도를 섞어서 표현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지금 이 가방 같은 경우도 완전 새카맣게 칠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인디고 색에 세피아 색을 약간 섞어서 어두운 가방의 색을 표현하고 있지만 검정색으로 칠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가방이면 가방, 신발이면 신발 조금씩 그려서 한 번씩 칠해보시면 나름 재미가 있거든요. 네. 자, 여러분. 자, 저기 멀리 있는 사람 간단하게 칠하면서, 또 제가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면서 절대로 또 빠뜨릴 수 없는, 제가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썰렁한 추운 계절에 더 추위를 몰고 올 퀴즈. 첫 번째, 책은 책인데 읽을 수 없는 책. 무슨 책일까요? 자, 요쯤 되면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왠지 막 어딘가에서 들리는 듯한, 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두 글자예요. 네. 네? 예. 아, 너무 쉬워서 이건 뭐 생각할 여지도 없이 바로바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제가 한번 답을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면 책은 책인데 읽을 수 없는 책, 주책입니다. 네. 주책. 네. 자, 그림 잠깐 보실게요. 자, 멀리 있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칠하려고 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모모처럼 그 성이 있는데 이렇게 어두운데 이런 형태, 둥근스름한 형태의 창문이 멀리서 보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모양을 다 잡아가지고 막 그 그린 다음에 또 세필붓으로 막 저기 하나하나 정확하게 직선으로 내리고 이렇게 안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게 저같이 요 정도 지금 4호 붓인데요. 저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느낌을 살리는 정도. 네. 그래서 비슷한 밝은 곳은 저렇게 한 번에 밀어버리고요. 또 여기 그렇지만 저기 탑을 그릴 때는 중요한 게 뾰족하게 예리해 보이는 끝부분은 좀 예리하게 살려주는 거. 요거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단풍 색깔 한번 칠해 볼게요. 저는 지금 단풍색을 칠할 때 색을 많이 섞지 않고요. 딥 옐로우에다가 그 약간 셉그린 또 딥 옐로우에다가 밤색 계열, 네, 약간 그 레드 브라운 계열 이런 걸 조금 섞었고요. 또 그 레드 브라운에다가 중앙색, 그러니까 버밀리언 계통의 색을 약간 섞어서 또 칠해보고 있고요. 단풍이라고 그래서 한 가지 색으로 다 밀어버리지 말고 한두 가지 색을 조금씩 더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색을 조금 변화를 주면서 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색으로 좀 칠해놓으면 뭔가 좀 지루한 느낌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또 칠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흰 부분을 반드시 조금씩 남긴다. 네, 그거는 어딜 칠하든 마찬가지이고요. 네, 자 여러분 퀴즈 하나 더 내고 갈게요. 아주 추운 겨울에 가장 많이 찾는 끈은, 오늘은 좀 약간 퀴즈가 약간 초딩 수준? 네. 초딩 수준의 퀴즈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 추운 겨울에 가장 많이 찾는 끈은 무슨 끈일까요? 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나무를 보면 왜 나무 밑에서 하늘을 향해서 실눈을 뜨고 보면 나뭇잎 사이사이로 빛이 이렇게 막 보여요. 반짝반짝. 그 빛을 생각하면서 절대 벅벅 밀어서 다 메꾸지 마시고 그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백을 조금씩 남겨보세요. 네, 남기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무에서는. 그래서 그런 빛들을 다 메꾸지 않고 희끗희끗하게 여백을 남기면서 처음에는 밝은 색으로 칠하고 두 번째는 중간색, 처음 색보다 조금 진한 색으로 지금 칠하고 있고요. 터치 이렇게 찍으면서 찍기도 하고 비비기도 하고 또 털기도 하고, 예, 붓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비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붓의 방향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뭇잎을 또 표현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따가 짙은 색으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무를 완성하면서 좀 전에 퀴즈 답을 말씀드려 볼게요. 추운 겨울에 가장 많이 찾는 끈은, 답은요, 따끈입니다. 따끈. 네. 우리 따뜻한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오늘 좀 어째 문제가 좀 너무 급수가 낮은가요? 네. 자, 다시 그림으로 나무 이렇게 터치들이 쌓이면서 또 밑색을 완전히 덮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단풍색,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이사이에 가지를 조금 그려주는 건데 이 작업은
붓이 너무 뭉툭해도 또 그렇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펜으로 표현해줘도 괜찮아요. 네, 내가 편한 방법을 택해서 나뭇잎 사이에 살짝 보이는 가지를 몇 개 그려주고요. 나무에서 기둥에서 중요한 거는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구분해 주는 거. 그래서 어두운 곳에 터치를 넣어주고 또 역시나 흰 부분을 살짝 남긴다.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괜찮은, 왠지 느낌이 괜찮은데? 라고 채색을 할 때, 예, 그렇게 생각이 들게 채색을 하시려면 흰 부분을 반드시 조금씩 남긴다. 예, 이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나무 끝에 이런 데도 조금 더 콩콩콩 찍으면서 작게 찍기도 하고 크게 찍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 한 방향 같은 모양으로 찍지 않는다. 예, 요거를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 나무만 따로 한번 채색하는 과정을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멀리 보이는 저 성벽과 그 다음에 물 색깔, 예, 또 흐리게 시작해서 한 2-3번 색을 얹으면서 계속해서 칠해 볼게요. 자, 이제 또 아주 오매 추운 거, 네, 썰렁한 퀴즈, 마지막 3번째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네, 아유, 썰렁한 퀴즈를 오늘 너무 쉬운 거를 왜 이렇게 자주 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네, 그래도 저는 하고 싶어요. 네. 자, 마지막 퀴즈.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창피한 것도 모르고 체면도 없는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네, 저라고 생각하시고 나이를 한번 맞춰보세요. 네, 왠지 뒷꼭지가 지금 썰렁한 게 이거 내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순간 해봤습니다. 네, 창피한 것도 모르고 체면도 없는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자, 잠시 또 그림을 볼게요. 꼭 물이나 하늘을 칠할 때는 원색을 그대로 쓰셔도 좋고요. 색을 맑게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이 섞지 않으시는 게 표현하기에 훨씬 좋아요. 네, 그래서 색을 많이 섞지 않고 쓴다. 물색. 네. 그리고 단벽과 물이 만나는 곳은 처음 만나는 곳이 제일 어둡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엔 조금 더 간단한 수채화 채색하는 방법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림자 조금 큰 붓으로 이렇게 칠하면서 아까 마지막 창피한 것도 모르고 체면도 없는 사람의 나이는 제가 맞춰볼게요. 네, 아마도 저인 것 같은데 넉살입니다. 네, 넉살. 아유, 왠지 저 같아요. 네. 자, 그림자 표현하고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고 자주 만나요. 구독은 공짜.